자, 우리 오늘 탄력성 할 차례죠. 네, 우리 교재는 18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탄력성 부분은 조금 까다로워요. 어렵다 보니까 우리 수요 공급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설명 잘 들으셔가지고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네, 수요량 변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감소한다. 네.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네, 증가합니다. 그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이걸 수요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10% 상승했단 말이에요. 가격이 10%.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할까요? 일단 감소할까요?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줄어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퍼센트 줄어들까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이 10% 올랐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줄어드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모르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건 알지만 가격이 10% 올랐을 때 그럼 수요량은 몇 프로 줄어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나타내요. 그럼 일단 식을 한번 적고 설명드려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이게 절대값을 이렇게 붙이는데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이렇게 돼요. 이 공식은 여러분들 앞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이 공식은 계산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식의 의미를. 자, 우리는 그 분수라 그러죠. 자, 앞으로 이제 분수들이 우리 개론에는 많이 나옵니다. 분수가. 지금 분수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읽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 A분의 B라고 읽죠. 이걸, 그죠? 네. 밑에 거를 분모라 그럽니까? 분자라 그럽니까? 네, 분모라 그러죠. 분모. 위에 거는요? 분자. 네. 첫 번째, 이거 읽는 방법부터 배우겠습니다. 읽는 방법. 이렇게 읽습니다. A에 대한 B. 이렇게 읽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뭐뭐에 대한 앞에 게 분모예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저건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틀렸다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아시겠죠? 네, 입에 이게 딱 익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A분의 B가 만약에 2라고 그래 볼게요. 만약에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B가 A보다 2배 크다 이 뜻입니다. 맞나요? 자, 우리 예를 들어 5분의 10 5분의 10은 2잖아요. 10은 5보다 2배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A분의 B가 2라는 뜻은 분자가 분모보다 2배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A분의 B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우리 계산기를 쓸 때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B 나누기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세 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맞는지도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몇 배 더 큰지를 나타낸다. 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게 만약 2라 그래 볼게요. 2.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2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이거. 이 의미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그럼 2라는 거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2배 변한다는 뜻이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셔야 돼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지는 의미야. 의미. 이게 의미라고 해요. 꼭 알아야 돼, 이거. 우리 교재에 그런 말이, 의의 한번 봐보세요.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게 둘째 줄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 뭐가 변했을 때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수요량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하는 정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개념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 탄력성은. 그래서 제가 첫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수요와 공급은 전부 수요량이 변하는 게 종속이야. 수요량이 변하는 게 결과라고. 그 원인은 가격, 소득, 이런 것들 다 원인.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인데, 이 의미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고,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몇 배 더 큰지를 나타낸다.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아까 가격이 10% 올랐을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건 알겠지만 몇 퍼센트 줄어드는지를 모르죠, 우리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2라고 가르쳐 주면 그때는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했는지 알 수 있나요? 몇 프로 변했을까요? 그럼 말로 몇 퍼센트 변할까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나타낸다고, 탄력성은. 탄력성이라는 건 그러면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한다는 걸까요? 20%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20%. 우리 좀 전에 얘기했잖아. 여기서 공을 던져요. 공을 던져. 그럼 공을 던지면 튕겨 나오는 거는 당연합니까? 튕겨 나오는 건 당연해. 근데 얼마만큼 튕길까? 모르지. 근데 어느 정도 튕길지 나타내는 게 탄력성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여기서 던지는 힘이 가격 변화율이야. 던지는 힘이, 그러니까 맞고 튕겨 나오는 게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탄력성이 2라는 말은 내가 던진 것보다 2배 더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탄력성이잖아. 맞아요? 그게 탄력성이라고.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이라는 건 내가 던진 힘, 공을 던진 힘, 벽에 맞고 튕겨 나오는 게 수요량 변화율. 그럼 탄력성이 2라는 거는 내가 던진 힘이 1이라고 봤을 때 튕겨 나가는 게 얼마라는 거야? 2라는 뜻이에요. 이 개념 잘 알아놔야 돼, 머릿속에. 이게 지금도 흔들리면 안 돼. 그럼 보세요. 가격이 10% 변했는데 탄력성이 2다.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은 이 두 개 곱하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에다가 탄력성을 곱하면 뭐가 된다? 수요량 변화.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수요량 변화율은
가격 변화율에다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곱하면 되네요. 맞아요. 적어주세요. 계산 문제부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딱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계산 문제를 빨리 못 풀어요. 그럼 시험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 변화율 가르쳐주고 탄력성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어떻게 이거 두 개 곱하면 된다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두 개 가르쳐주고 이거 구하는 걸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가격 변화율이 5%, 수요량 변화율이 2%. 그럼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 제가 지금 탄력성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가 될까요? 저 식부터 빨리 외우세요. 머릿속에. 저거 보고 이제 찾으면 되잖아. 어떻게 될까요?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5분의? 그래요. 얘기를 하시면 되지. 5분의 2죠? 그럼 계산기 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 나누기 5 하는 뜻입니다. 그럼 0.4 나오겠죠? 물론 이게 절대값은 있어요. 절대값은 마이너스 값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값이라는 의미는. 맞습니까? 자,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하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8이다. 가격이 5% 상승한 경우 수요량 변화율은 자 이렇게 나왔다 그래 볼게요. 물론 객관식으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얼마일 것 같아요? 답이 네? 4%? 자 그럼 4%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분명히 시험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 1번 4% 증가, 2번 4% 감소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1, 2번 중에 몇 번이 답일까요? 2번.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항상 준다고 그랬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다음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항상 줄어들어요. 이거는 기본이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어. 그러니까 4%라는 것만 생각하고 1번 체크하면 안 돼요. 2번이 답입니다. 그럼 만약에 가격이 5% 하락했대. 그럼 탄력성 0.8이야. 그럼 수요량 변화율은 4% 증가.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요. 탄력성 개념 아시겠어요? 이게 탄력성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경우의 수가 5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제가 아까 공을 던진다고 그랬죠? 공을 던졌는데 이제 던지는 힘이 가격 변화율이고 튕겨 나오는 게 수요량 변화율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공을 던졌는데 공이 안 튕겨. 그 자리에 똑 떨어져 버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가격은 변했는데 수요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즉, 수요량 변화율이 0이야, 0. 얘가 0이라고. 0. 그럼 이렇게 이게 위에 분자가 0이 돼버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가 될까요? 수학 공부하시니 하도 오래돼가지고 5분의 0은 얼마입니까? 0이잖아요. 이게 0이라고 이게 위에가. 그럼 탄력성도 얼마가 될까요? 0입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의미가 뭔데요?
수요량 변화율이 0이란 뜻입니다.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아무리 공을 세게 던져도 공이 안 튕겨. 그냥 그 자리 똑 떨어져 버려. 그게 탄력성 0이란 뜻이에요. 탄력성 0의 의미가 뭐라고요? 수요량 변화율이 0이다. 탄력성 0 뜻이 뭐라고? 네, 제가 자꾸 물어보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뜻입니다. 가격이 아무리 오르고 아무리 내려도 수요량이 안 변해. 수요량이 그대로야. 그럼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요량이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안 변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말은 수요량이 고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수요량이 안 변해. 10,000원 할 때도 10개 사고 20,000원 할 때도 10개 사고 30,000원 할 때도 10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안 변해. 자,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요. 이제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수요량 변화율이 있고 가격 변화율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크면은 이렇게 될까요? 저기 1보다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5분의 3이 1보다 작습니까? 5분의 3? 1보다 작죠? 그럼 이게 1보다 작으려면 분자가 커야 돼? 분모가 커야 돼? 분모가 커야지. 이렇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즉,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면 탄력성은 1보다 작다고 나옵니다. 네? 이 식에서 나온 거야. 그냥 뚝딱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다?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수요량 변화율하고 가격 변화율하고 같아. 분모하고 분자가 똑같아.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가 될까요? 제로? 네, 1이 되겠죠. 10분의 10, 20분의 20, 1이죠.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탄력성 1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수요량 변화율하고 가격 변화율하고 같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딱 지문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만약에 수요량 변화율이 이제 가격 변화율보다 큰 거예요. 분자가 더 커. 그러면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요? 1보다 크다 나오겠죠. 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보다 크다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꼭 복습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자, 다섯 번째.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 실질적으로는 잘 없죠.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한다. 실제로는 이런 일이 없지만 이론적으로 이제 만들어 둔 거예요.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한대다. 자, 무한대라는 거는 이제 우리 기호로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팔자를 옆으로 놓은 것처럼.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5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럼 봅시다.
공을 던졌다. 공을 던졌더니 5가지 기호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탄력성을 우리가 부를 때 용어가 있거든요. 자, 우리 공을 던졌잖아요. 그럼 공을 던져가지고 공이 많이 튕겨나가. 그럼 그 공은 탄력성이 크다고 그래? 탄력성이 작다고 그래? 탄력성이 크다. 그럼 그 공은 탄력적이라 그럴까요? 비탄력적이라 그럴까요? 탄력적이라 그러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게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 저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간다, 체중이 적게 나간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몇 킬로 이상이면 뚱뚱한 거, 몇 킬로 이하이면 날씬하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탄력성도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1 있죠, 1. 탄력성 1. 이게 기준이야. 그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 그러면 탄력성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탄력성 1보다 작잖아요. 그럼 그 공은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탄력성이 작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라 부릅니다. 비탄력적의 의미가 뭔데요? 탄력성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4번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르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얘 한번 볼까요? 얘는 지금 공을 던졌는데 하나도 안 튕기지. 비탄력적은 비탄력적인데 너무 비탄력적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완전 비탄력. 그럼 얘는 뭐라 부를 것 같아? 너무 탄력적이지. 완전 탄력이에요. 무한대로 변해버려. 여기서 시험에 꼭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의미로. 그럼 만약에 시험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시험에서 수요량이 불변이라는 의미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불변이라는 의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뜻이다. 맞아요? 수요량이 불변이라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물어봅니다.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는 것은 비탄력적이라는 뜻이다.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뜻이다. 맞아요? 그렇게 다 물어봐요. 그래서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수록 탄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죠? 맞아요? 그럼 탄력성이 커지는 거는 더 탄력적으로 된다 그럴까요? 더 비탄력적으로 된다 그럴까요? 그렇지. 그런 용어들을 머릿속에 알아놔야 돼요. 더 탄력적으로 된다는 건 탄력성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공 생각하라니까 공. 그러면 더 비탄력적으로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탄력성이 점점 더 작아진다. 오케이? 자, 여기 공을 던져. 여기서 저까지가 가격 변화율이야. 던졌는데 그 자리에 똑 떨어져. 완전 비탄력. 던졌는데 날아오는 게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던지는 게 뭐라고? 가격 변화율. 튕겨서 날아오는 게 뭐라고? 그래요. 던졌더니 여기 똑 떨어져.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던졌더니 여기 딱 떨어져. 탄력성이 1이에요. 던졌더니 내 키를 넘어가요. 탄력적이란 뜻이에요. 던졌더니 우주 끝까지 날아가 버려. 완전 탄력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수요곡선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수요곡선 공부했잖아요.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이었죠. 맞습니까? 제가 1번 한번 그려볼게요. 1번. 완전 비탄력적인 거. 자, 완전 비탄력의 의미가 뭐예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 수요량이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000원 할 때 10개 샀단 말이에요.
10,000원이면 10개 살게 이렇게 했어. 근데 가격이 15,000원인데도 몇 개 산다? 10개 사겠다는 거야. 5,000원인데도 10개 사겠다. 이 얘기거든. 맞아? 네. 그럼 보세요. 가격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일 때 수요량이 10개야, 10개. 나 10,000원이면 10개 살게? 그럼 5,000원이면 몇 개 살 건데, 5,000원이면? 그래서 나 10개 살 건데? 요점이네요. 그럼 20,000원 하면 몇 개 살 거야? 10개 살 건데? 수요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을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선이 된단 말이야, 이런 선. 빨간색 선. 이런 모양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수직선이라 부르죠. 제가 지금 탄력성 얼마를 그렸어요? 0. 0. 맞아요? 지금 제가 그린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를 그렸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라 그랬거든. 수요의 가격 탄력성 0이라는 얘기는 수요량이 불변이라 그랬습니까? 수요량이 고정이라 그랬나요? 그럼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까?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그럼 이런 경우에 그림으로 그렸더니 뭐가 되더라? 수요곡선이 어떤 형태가 된다? 수직이 되더라는 겁니다. 수요곡선이 수직.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그럼 앞으로 수요량이 불변이다 이런 말 나오면 수직이야. 수요량이 고정이란 말 나오면 수직이야. 중요해. 탄력성이 0이라는 말이 나와도 수직이야. 수요량이 안 변한다 그래도 수직이야. 기억할래요? 안 할래요?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자, 이제 완전 탄력 한번 그려볼게요. 5번에 5번.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이 수직이면 우리 눈치상 완전 탄력은 어떤 형태일 것 같아요? 수평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수평. 이 경우는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그럼 얼마나 뜻입니까?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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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까 이게 수직은 수요량이 불변이라 그랬으면 수평은 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눈치상 가격 불변, 가격 고정. 그렇게 할 수 있겠네. 그렇죠. 가격 불변, 가격 고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그림으로 그리니까 어떤 형태가 되더라? 수평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탄력성 이를 뭐라 불러요? 완전 탄력이라 부르죠. 시험에는 얘가 더 잘 나와요. 근데 이것도 한 번씩 나오니까 무한대 이 말 나오잖아. 무한대. 수요량이 무한대 이런 말 나오면 그건 수평이라는 뜻이고 완전 탄력이라는 뜻입니다. 수요량 불변 나오면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 수직. 탄력성은 0.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부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럼 제가 0하고 무한대 2개 그려봤어요. 자, 1 한번 그려볼게요. 1. 탄력성 1. 탄력성 1은요.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제가 그리고 탄력성 1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럼 여기 1이에요. 근데 이렇게 곡선으로 탄력성 1이 될 때는 직각쌍곡선의 형태를 띱니다. 직각쌍곡선이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럼 앞으로 탄력성이 1이다 그러면 직각쌍곡선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그냥 이 정도 하나 두세요. 지금은. 됐어요? 탄력성 1 그렸어요. 그럼 제가 이제 1번 그렸고 3번 그렸고 5번 그렸죠. 그럼 이건 그려볼게요.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거. 1보다 작은 거. 그럼 여기가 탄력성 얼마예요? 0. 이건 탄력성 얼마인데? 1. 조금 전에 그랬잖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집중해야 돼. 그럼 0과 1 사이는 거 요 사이네. 맞습니까?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그리면 됩니다. 흰색. 이건 지금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거야. 맞아요? 0보다는 크겠지 당연히. 그럼 이제 1보다 큰 거 한번 그려볼게요. 1보다 큰 거. 이게 지금 탄력성 1이잖아요.
이거는요? 영. 이게 0이라니까. 그거는 무한대. 무한대. 집중해 정신 차려야 돼. 헷갈리죠? 이거 무한대죠? 그럼 1이고 무한대니까 1보다 크다 그러면 이 사이로 지나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탄력성이 1보다 클 때예요. 자, 이 그림 복잡해 보이지만 기억할 건 딱 한 개다. 두 개 정도 되겠구나. 자, 보세요. 완전 비탄력은 형태가 어떤 형태라고요? 수직. 완전 탄력은요? 이건 절대 잊어보면 안 돼. 이건 절대 잊어보면 안 돼. 이건 딱 기본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탄력성이 0. 1보다 작아. 1보다 커. 무한대. 맞아요? 그럼 이렇게 점점점 갈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탄력성이 작아진다. 탄력성이 커지고 있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니까 수요 곡선이 점점 가파르게 됩니까? 완만하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게 완만하게 되는 거죠. 들어눕고 있잖아. 들어눕고 있다는 건 완만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중요해요. 탄력성이 커질수록 수요 곡선은 더 완만해진다. 탄력성이 커질수록 수요 곡선은 더 완만해진다. 중요하다고요. 자, 이거 정리합니다. 제가 이제. 완전 비탄력 형태가 뭐라고요? 탄력성은 얼마고요? 0이고요. 완전 탄력은 수요 곡선이 어떤 형태라고요? 수평. 탄력성은요? 무한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했던 분명히.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제가 탄력성이 커지는 걸 더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수요가 더 탄력적일수록 똑같은 얘기거든. 똑같은 얘기거든. 수요 곡선은 더 가파르게 된다. 더 완만해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조금 전에 그림으로 봤잖아요. 우리가 그림으로 봤죠. 중요한 내용이다. 그럼 반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질수록 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일수록 수요 곡선은 더 가파르게 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 낸단 말이야. 이렇게 기본이기 때문에 출제자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이 말은 의미가 뭐냐 해보세요. 자, 만약에 가격이 10% 변했는데 탄력성이 2야. 그럼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한다는 거예요? 20%. 맞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야. 그럼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한다는 거예요? 30%. 그 의미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수요자들,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까? 민감하지 않은 겁니까?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10% 변했을 때 20% 변할 때하고 10% 변했을 때 30% 변할 때하고 어떤 게 더 민감해요? 그게 더 민감하잖아. 탄력성이 더 크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는 얘기는 수요자,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 의미라고요. 이 뜻이야.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합니다만은
이제 한번 보자. 잘 이해하셨는지. 여기가 가격, 수요량, 가격, 수요량. 이건 A라는 재화라는 거는 상품, 물건 이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은 재화라고 불러요.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서비스, 용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비재화예요. 이건 A라는 물건의 수요곡선이고 이건 B라는 물건의 수요곡선입니다. 그럼 A와 B 중에 어떤 게 더 완만합니까? 수요곡선이? B가 더 완만하지. 그 말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A가 더 클까? B가 더 클까? 그렇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B가 탄력성이 더 커. 그 말은 소비자들이 A와 B 중에 어디에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할까요? B가 더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게 만약에 쌀이야. 생필품. 이건 샤넬 가방이야. 예를 들어서 자, 쌀 값이 10% 떨어졌어요.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 오늘 하루 전 품목 세일 20%. 아시겠어요? 모든 품목 20% 세일해. 그래서 백화점 문을 딱 열면 왼쪽으로 가면 쌀집, 오른쪽으로 가면 샤넬 가방집이야. 샤넬 가방도 20% 세일, 쌀값도 20% 세일. 자, 문 딱 열었어요. 그럼 소비자들은 왼쪽으로 뛰어간다. 주부님들이 왼쪽으로 뛰어간다. 오른쪽으로 뛰어간다. 그렇지. 쌀집으로 안 가. 샤넬 가방으로 뛰어가. 가격에 더 민감해. 변화에. 그럼 어떤 게 탄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 뜻입니다.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다. 수요 곡선을 그리면 더 완만하게 그려진다. 이 뜻입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의의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고, 그 밑에 2번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죠. 그 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이 표에 대해서. 보이세요? 그 탄력성 1번부터, 여기는 우리 교재는 거꾸로 적어놨네요. 저는 0부터 적어놨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 탄력부터 적어놨는데,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요거를 기억해 두시는 게 더 좋아요. 더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뭐냐?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네. 맞아요? 아까 봐. 쌀은 샤넬 가방보다 탄력성이 작잖아요. 그럼 쌀은 왜 탄력성이 작을까? 그럼 왜 샤넬 가방은 더 클까?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양가로 3번이에요.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는 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작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린 공부할 때 크게 만드는 경우, 작게 만드는 경우를 다 할 필요 없고 커지는 경우만 알아두고 작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맞아요? 몇 개만 해볼게요. 몇 개만. 거기 보시면 대체제가 많다 이런 말 보입니까? 줄쳐야 돼.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 커져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체제가 뭡니까?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이죠. 맞아요? 만약에 이제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시니 여기 동네에 미장원이 있단 말이에요. 미장원의 파마가 5만 원이야. 5만 원. 근데 오늘 파마를 갔다 어제까지 5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달래. 나는 꼭 파마를 해야 돼. 파마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동네에 미장원이 한 개밖에 없어. 대체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파마 가격이 5만 원에 10만 원 올랐는데 파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가격 변화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 반응을 못 하고 있어? 못 하고 있는 거지. 원래는 반응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하는 게 반응이잖아요. 가격이 올랐을 때는 안 사는 게 반응이라니까. 맞습니까? 근데 가격이 올랐는데 나는 지금 사고 있잖아. 그죠?
탄력성이 커요? 탄력성이 작아요? 작아요. 자, 그런데 동네에 미장원이 많아. 대체제가 많아. 나는 이게 단골집인데 다 그 동네는 파마가 5만 원 했거든. 전부 다. 근데 오늘 내 단골집 갔더니 10만 원 달라는 거야. 그럼 이 집에서 한다. 딴 집으로 간다 이제. 딴 집으로 가지. 그럼 나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지. 맞아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대체제가 많은 게 좋아. 소비자들은. 맞아요. 그럼 대체제가 없으면 그걸 뭐라 부르느냐? 독점이라고 그래요. 대체제가 없는 게 독점이야.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토지의 특성할 때 개별성 공부했죠. 개별성. 개별성은 대체성이야, 비대체성이야? 비대체성이거든. 그럼 개별성이 되어버리면 독점화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대체성, 대체할 게 없으면 독점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개별성은 비대체성이고 독점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네.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 커진다. 기억해야 된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 커져요. 두 번째 또 해봅시다. 정부의 규제가 많을 때하고 규제가 작을 때하고 어떨 때 탄력성이 클까요? 작을 때. 틀릴 수도 있어요. 많을 때, 작을 때. 그러니까 그걸 규제가 완화됐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부른다고? 규제가 완화됐어요. 자, 보세요. 토지 가격이 내렸어. 땅값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토지를 사야 되지. 사야 되잖아요. 그 토지를 사러 갔더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정부가 규제를 딱 해놨어. 그럼 토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받고 사래. 그럼 사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규제가 없어. 그럼 토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더 토지를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될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많은 겁니까? 양의 변화가 작은 겁니까? 그거야. 항상 이걸 잊어보면 안 돼.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야. 많이. 그럼 양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 뭐라 불러? 완전 비탄력.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게 완전 비탄력.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게 탄력성이 큰 거예요. 자, 가격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죠. 수요량이 많이 줄어드는 게 탄력성이 큰 거야. 가격이 올랐는데도 수요량이 별로 안 줄어. 그거는 탄력성 작은 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요, 수요량이 많이 증가하는 게 탄력성이 큰 거예요. 증가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증가할 때도 많이 증가하고, 감소할 때도 많이 감소하고, 이게 탄력성이 큰 거다. 오케이? 그래요.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야. 양의 변화가 많이.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세월이 흘러가 3월달, 5월달 지나가 버리면 이 개념을 잊어버려. 이 개념을 잊어버리니까 헷갈려가지고 답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는 양의 변화가 많은 거예요. 가격의 변화가 많은 게 아니고, 가격이 변했을 때 뭐가 많이 변한다?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규제가 있으면 양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들고 양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거래가 없잖아.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양이 줄어들고 있잖아. 거래량 자체가. 맞습니까?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야. 자, 그 다음 거기 보시면 2번 한번 볼까요?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하단 말 보이세요? 자, 용도가 다양해. 용도가 다양한 물건이 있고 용도가 딱 한 개밖에 없는 물건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물건이 똑같이 가격이 10% 떨어졌어. 가격이 둘 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먼저 사겠어요? 용도가 딱 한 개밖에 없는 거 사요? 용도가 다양한 물건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까요? 그렇죠. 용도가 다양할수록 당연히 탄력성이 커지는 겁니다. 가격에 더 민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를 아파트로도 쓸 수 있고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다른 용도로도 막 쓸 수 있는 물건이 있고, 이거는 용도가 딱 한 개밖에 안 되는 물건이 있는데 둘 다 값이 떨어지고 있어. 그럼 사람들 뭐 사러 가? 용도가 다양한 거 사러 가지.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하나 적으세요. 장기로 갈수록, 장기일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지금은요, 이 지금 탄력성 결정 요인에 탄력성이 커지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탄력성이 커진다는 의미라는 게 더 중요해. 탄력성이 커진다는 뜻이 뭐라고요? 양의 변화가 커진다는 거야.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 개념이. 오케이? 그리고 거기다 탄력적이라 그러지 말고 그 앞에다가요, 더자를 적어주세요. 탄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비탄력적 앞에도 더 비탄력적이라고 적어주세요. 탄력적이라는 건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뜻인데 대체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1보다 큰 건 아니거든요. 탄력성이 커질 뿐이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시간에 탄력성 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의미 있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뭐였죠? 지워버렸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분모가 가격 변화율, 분자가 수요량 변화율.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나타낸다.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에서 몇 배나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5가지 케이스 아까 적어드렸죠? 0부터 무한대까지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걸 뭐라 부른다고요? 비탄력적. 그 의미는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큰 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부르고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그림 그렸어요. 수직일 때를 완전 비탄력, 탄력성 0, 양 불변, 양 고정, 수요 곡선이 수평, 완전 탄력, 가격 고정, 가격 불변. 탄력성이 커질수록 더 탄력적일수록 더 완만해진다. 탄력성이 크다는 뜻은 수요자들이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뜻이다. 탄력성이 커진다는 것은 양의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맞아요? 그 중에 몇 가지 케이스가 대체제가 많을수록 규제가 완화될수록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은 더 커진다. 여기까지 했어요. 잊어먹으면 안 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